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정부, 이런, 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그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진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모아 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가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세제 문제,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막 절반 가까이 내는데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요.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